요즘같이 더운 날 분명히 씻었는데도 냄새나는 적 많으셨죠? 이런 여름철에 더욱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채취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뭔가 개운하지 않고, 특히 하루 종일 입었던 옷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단순히 씻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더라고요. 냄새는 나이보다 습관과 관리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50대가 되면서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저도 바꿨습니다. 이 제품들 덕분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꿀템을 사용하고 나서 정말 확실한 변화를 느꼈거든요. 제 주변 분들도 뭔가 달라졌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채취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왜 50대 이후에 채취가 더 신경 쓰이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이걸 알아야 제대로 된 대처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저씨 냄새, 할아버지 냄새의 정체는 바로 노네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노네날은 40대 후반부터 우리 몸에서 분비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노네날이 뭐냐면 우리 피부의 피지가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냄새 성분이에요. 젊었을 때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이런 산화 과정이 빠르게 정리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과정이 느려지다 보니 냄새 성분이 축적되는 거죠. 특히 이 노네날은 물에 잘 녹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완전히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냄새가 우리 피부뿐만 아니라 옷, 수건, 침구류에도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대 이후에는 또 다른 변화들도 있어요. 호르몬 변화로 인해 땀의 성분이 달라지기도 하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각질들이 세균과 만나면서 또 다른 냄새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냄새는 씻는 것만으론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 속 물건들이 필요해요.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5가지 꿀템들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채취를 잡는 꿀템들을 하나씩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산성 바디워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신 바디워시가 어떤 건지 확인해보세요. 혹시 향이 좋다고 해서 고르신 거 아닌가요? 사실 채취 관리에서 향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향으로 냄새를 가리려고 하면 더 이상한 냄새가 날 수도 있거든요. 약산성 바디워시를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노네날 제거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의 자연스러운 pH는 약산성인데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씻고 나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약산성 바디워시는 피부 자극 없이 노폐물과 피지를 부드럽게 제거해줍니다. 특히 노네날처럼 기름기가 있는 냄새 성분들을 효과적으로 분해해주죠. 제가 사용해본 경험으로는 향보다는 노폐물과 피지 제거 기능에 중점을 둔 제품들이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성분표를 보실 때는 살리실산이나 아아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샤워를 하실 때는 거품을 내어 마사지하듯 샤워해주세요. 특히 목 뒤, 귀 뒤, 겨드랑이처럼 노네날이 많이 분비되는 부위는 조금 더 오래 마사지해주세요. 30초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한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디워시를 바꾸고 나서 바로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보통 1~2주 정도 꾸준히 사용해야 피부에 쌓인 노네날이 서서히 제거되면서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꿀템은 데오드란트 기능성 비누입니다. 이건 바디워시와는 다른 역할을 해요. 바디워시가 전체적인 피부 관리라면 이 기능성 비누는 땀샘이 많은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겨드랑이, 발, 목 뒤처럼 땀이 많이 나고 냄새가 날 수 있는 부위 말이죠. 데오드란트 기능성 비누의 특징은 약용 성분이나 천연 항균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티트리 오일, 페퍼민트 또는 아연 같은 성분들이죠. 이런 성분들이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냄새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줍니다. 제가 사용해보니까 일반 비누와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특히 여름철에 효과가 뚜렷해요. 하루 종일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도 냄새가 훨씬 덜 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기능성 비누는 아침 샤워보다는 저녁 샤워 시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루 동안 쌓인 세균과 노폐물을 제거하고 밤사이 항균 성분이 피부에 남아서 다음 날까지 효과가 지속되거든요. 사용법은 간단해요. 해당 부위에 비누를 직접 문지르거나 손에 거품을 내서 30초 정도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발냄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씻어주세요. 발가락 사이는 습도가 높고 통풍이 안 되는 곳이라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제품을 고르실 때는 데오드란트, 항균, 소독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 제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무향이나 은은한 향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강한 향은 오히려 냄새가 섞여서 이상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꿀템은 항균 속옷이나 기능성 속패드입니다. 이거 정말 효과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속옷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하루 종일 입고 있는 속옷에서 냄새가 나면 소용없잖아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땀의 성분이 변하고 양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중요해요. 항균 속옷의 원리는 이래요. 특수 섬유나 항균 처리를 통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거예요. 땀 자체는 사실 냄새가 없어요. 땀이 세균과 만나서 분해되면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균 번식을 억제하면 냄새도 확실히 줄어들어요. 기능성 속패드도 비슷한 원리예요. 속옷 안쪽에 붙이는 패드인데 땀과 피지를 흡수하면서 동시에 박테리아 번식을 억제해주죠.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브래지어 부분에 사용하시면 효과가 좋아요. 제가 사용해본 경험으로는 특히 여름철에 효과가 뛰어나더라고요. 외출 전에 착용만 해도 하루 종일 채취 걱정을 덜 수 있어요. 물론 완전히 땀을 안 흘리는 건 아니지만 냄새가 나는 정도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항균 속옷을 고르실 때는 이런 점들을 확인해 보세요. 먼저 통풍이 잘 되는 소재인지 확인하세요. 아무리 항균 기능이 있어도 통풍이 안 되면 오히려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흡습 기능도 중요해요. 땀을 빨리 흡수하고 배출해주는 소재로 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폴리에스터나 나일론보다는 면, 혼방이나 기능성 섬유 소재가 좋아요. 제품을 고르실 때 너무 꽉 끼는 제품은 피하세요.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도 있고 마찰로 인해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어요. 기능성 속패드를 사용하실 때는 하루에 한 번씩은 교체해주세요. 아무리 흡수력이 좋아도 하루 종일 사용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패드를 붙일 때는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속옷 위에 붙이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꿀템은 의류용 냄새 흡수 탈취 스프레이입니다. 이건 정말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하루 입은 옷을 벗어놓으면 은근히 냄새가 나는. 특히 겨울철에 두꺼운 옷을 입었을 때나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말이에요. 이런 옷들을 그냥 옷장에 걸어두면 냄새가 배어들어서 다음에 입을 때도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스프레이 제품들을 써봤는데 크게 두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향으로 냄새를 가리는 타입이고 다른 하나는 냄새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타입이에요. 당연히 후자가 훨씬 효과적이죠. 냄새 원인을 제거하는 스프레이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냄새 분자를 중성화시키거나 분해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사이클로덱스트린이나 아연 같은 성분들이죠. 이런 성분들이 섬유에 스며들어서 냄새 분자와 결합해서 냄새를 없애는 거예요. 사용법은 간단해요. 하루 입은 옷에 20-30cm 정도 거리를 두고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특히 겨드랑이 부분, 목 부분, 등 부분처럼 몸과 밀착되는 부위를 중점적으로 뿌려주세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스프레이를 뿌린 후에 바로 옷장에 넣지 마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1시간 정도 걸어두었다가 보관하세요. 그래야 스프레이가 완전히 마르면서 냄새 제거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탈취 스프레이는 외출복뿐만 아니라 모자, 가방, 신발, 침구류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 모자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모자에도 뿌려주시면 좋아요. 머리 냄새가 모자에 배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침구류의 경우에는 베개 커버나 이불 커버 교체 전에 한번 뿌려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땀을 흘리고 채취가 날 수 있거든요. 제품을 고르실 때는 섬유 전용, 냄새 분해, 중성화 이런 키워드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무향이나 은은한 향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강한 향의 제품은 오히려 채취와 섞여서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 꿀템은 외출용 땀 패드나 파우더 시트입니다. 이건 예방 차원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사후 관리였다면 이건 사전 예방이에요. 땀을 흘리기 전에 미리 차단해서 냄새가 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거죠. 땀 패드는 주로 겨드랑이나 등 부위에 붙이는 제품이에요. 얇은 패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옷 위로 티가 나지 않고 땀을 즉시 흡수해서 옷에 배지 않게 해줘요. 그리고 대부분 항균 처리가 되어 있어서 냄새 발생도 억제해주죠. 파우더 시트는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얇은 시트에 파우더가 발라져 있어서 피부에 발라주면 땀 분비를 줄여주고 피부를 보송하게 유지해줘요. 특히 여름철에 효과가 좋아요. 제가 사용해본 경험으로는 특히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오랜 시간 외출해야 할 때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결혼식 참석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할 때 말이에요. 땀패드 사용법은 간단해요. 외출하기 전에 겨드랑이나 등 부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접착력이 좋아서 하루 종일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필요한 때만 사용하세요. 파우더 시트는 피부에 직접 발라주시면 됩니다. 겨드랑이, 목 뒤, 등처럼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가볍게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옷에 묻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제품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고 이런 제품에만 의존하면 안 되죠.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은 상태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도 중간중간 화장실에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티슈로 땀을 닦아준다거나 여분의 패드로 교체해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자, 그럼 이제 이 5가지 꿀템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하면 되는지 실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할 때는 이런 순서로 해보세요. 데오드란트 기능성 비누로 땀샘이 많은 부위를 먼저 씻어줍니다. 겨드랑이, 목 뒤, 발 이런 부위 말이에요. 30초 정도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다음은 약산성 바디워시로 전체적으로 씻어줍니다. 특히 노네날이 많이 분비되는 부위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씻어주세요. 씻고 나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낸 후에 항균 속옷이나 기능성 속패드를 착용합니다. 외출 전에는 추가로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종일 입었던 옷이 있다면 탈취 스프레이를 뿌려주시고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오랜 시간 외출할 예정이라면 땀패드나 파우더 시트를 사용해주세요. 외출 중에도 관리가 필요해요. 특히 여름철에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간단하게 체크해보세요. 물티슈로 땀을 닦아주거나 파우더 시트를 다시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귀가 후 루틴도 중요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하거나 세탁하기 전에 탈취 스프레이를 뿌려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세요. 수건도 매일 교체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옷장이나 신발장도 환기해주세요.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해도 밀폐된 공간에서는 냄새가 배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절별로 조금씩 다르게 관리하시면 좋아요. 여름철에는 땀패드나 파우더 시트 사용 빈도를 늘리시고 겨울철에는 두꺼운 옷에 탈취 스프레이를 더 자주 사용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3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그래야 확실한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 팁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너무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사용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한두 가지부터 시작해서 효과를 확인한 후에 추가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은 제품을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거든요. 둘째, 개인차가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저한테 효과가 좋았던 제품이 여러분께도 똑같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본인의 피부 타입이나 생활 패턴에 맞는 제품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근본적인 건강 관리도 함께 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이 채취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드시면 채취가 강해질 수 있어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 분비가 늘어나고 이는 곧 채취 증가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다섯째,
만약 이런 관리를 해도 채취가 심하게 난다면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때로는 질병이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당뇨병이나 간 질환, 신장 질환이 있으면 특이한 채취가 날 수 있어요. 여섯째, 가족들과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본인은 잘 모르는 냄새를 가족들이 느낄 수도 있거든요. 서로 도와가면서 관리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일곱째, 계절 변화에 맞춰 관리법을 조절하세요. 여름철과 겨울철의 채취 패턴이 다르니까 그에 맞게 제품 사용법도 달리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채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꿀템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채취 걱정은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무엇보다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채취 관리 노하우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